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스마트 대포를 통해서 관련 빅파마들의 러브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5년에는 9천억대, 매년 100%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이동우, 김상두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한 주간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반등으로 마무리하면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점차 안정화되는 시장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1월과 4월, 그리고 이번 7월까지 공통 분모는 미국 기업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MS와 애플의 실적 발표, 그리고 PC 발표, FMC 의사록 공개 등이 되면 시장 하락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은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단장 추가 하락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악재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에 좀 무게감을 두셔도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 유입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는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반등이 상승 추세 속에서의 어떤 눌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추세 자체가 약간 하락 국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락 국면에서의 반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을 했던 테슬라나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등 이 주도주들이 기술적으로 생명선이라고 생각되는 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려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과, 금일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포드가 18% 정도 급락을 했는데, 물론 실적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호재에는 상당히 좀 둔감하고 악재에는 강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약세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주가가 치고 올라가긴 어렵다. 따라서 다음 주 전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반등 후에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수익으로 이어질 핵심주 엄선해봐야 될 텐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만나볼까요? 네, 이동우 대표는 제약바이오주, 그 가운데서도 CDMO, 신약개발 쪽 선택해 주셨고, 김상두 대표는 제약바이오주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땐 치매, 의료 AI입니다. 뭐 두 분 모두 섹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공통점인데 지금 보니까 세부 항목엔 차이가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듣기 앞서서 서로 준비한 키워드에 대한 평가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가 좋은 건 맞는데, 네. 일단 치매나 의료 쪽은 김상두 대표님이 말씀 주시는 거 보고 저는 행동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두가 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없다면 주식 자체가 오르지 않고 있고, 앞서서는 뭐 비만 치료제나 CDMO 같은 경우는 이미 호재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중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동우 대표님이 선택하신 제약바이오, 사실 어제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반도체 쪽에 있던 자금들이 바이오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의 수혜도 있고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 이슈도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하락장에서는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섹터에 대한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 섹터가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동우 대표는 미 대선 누가 돼도 좋아, 그리고 김상두 대표는 초고령화 사회에 온다.
뭐 사실 최근 미국 대선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제약바이오주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뭐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다 호재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떠오른 카밀라 해리스와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통 공약으로 지금 바이오 제약이 이번 주 시장 급락에도 가장 선방한 업종으로 지금 살아남은 업종인데요. 우선 해리스 후보는 직접적으로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생물 보안법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에 대한 생물 보안법 통과 이후로 신뢰도가 49%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여타 CDMO 기업들이 우시바이오의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서 반사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약값 인하 정책이 직접적으로 필수 의약품 생산의 자국화와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필수 의약품 생산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간접적으로는 경쟁 유도를 통한 약가 상승 억제에 대해서 제네릭이나 바이오 시밀러 업종에 대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 국내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해당이 돼서 현재 주도주 역할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김상두 대표님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신 거죠. 내년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노인 인구의 규모나 증가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제약 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 역시 노인 인구가 과거에 비해 전체 인구 성장 대비 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2024년도에 미국 65세 이상 노인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인구가 690만 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아마 치매 인구가 한 300만 명이 넘어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또 국내에서 이렇게 또 강하게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빅파마와 1조 4천억 원대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아마 수주를 받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 시장의 어떤 시장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최근 지수 하락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는 이 바이오주 특히 그 안에서 또 알츠하이머 쪽이 금리 인하 수혜주도 되고 정책 수혜주도 되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쪽 섹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각 섹터를 선택해 주신 이유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로 압축해서 봐야 될까요? 두 분이 준비한 기대주 확인해 볼까요? 네, 이동우 대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ABL 바이오 그리고 김상두 대표는 ABL 바이오 뷰노입니다. 뭐 겹치는 종목도 있는데 먼저 각자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하면 가장 생각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국내 대표 CDMO 기업이기도 하고요. 7월 초에 이제 미국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천억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규모 자체가 이제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제약사 20곳 중에 16곳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미국이 우시바이오 제재를 강하게 할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겐 최대 반사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5공장이 완공이 되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1위인 론자에 이어서 이 CDMO 분야에서는 세계 2위가 가능한 업체이고요. 이번 주 연중 최고가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인 21년 최고가까지 100만 원대를 향해서 순항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역시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로 가장 알려진 종목입니다. 하반기 진펜트라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기존 제품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텔라라 그리고 프롤리아 등이 후속 파이프라인 등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ADC와 이제 경구제형 등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아시아 최대 14만 리터 규모의 동물 세포 배양 단백질 의약품 생산 설비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약가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가 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인데요. 뭐 자주 얘기를 드렸던 ADC 업체 중에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입니다. 이중항체를 전문으로 하다가 최근 대규모 3자 배종을 투자를 받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차세대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중항체 항암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리가켄 바이오와 협약,
그리고 해외로는 론자에 인수당한 네덜란드 ADC 기업인 시나픽스와도 협업을 하게 되는데 3세대 ADC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중항체 ADC 3개 후보 물질을 내년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아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적으로는 7월 급등 이후에 올해 박스권 상단인 3만 원을 계속 돌파 시도하는 중인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 시에는 최고가인 4만 원을 단숨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두 대표님은 이제 공통적으로 ABL 바이오, 또 뷰노가 있네요. 네네. 사실 그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플랫폼 대표 기업으로는 ABL 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이제 그 ABL 바이오를 저는 좀 탑픽으로 좀 뽑았는데요. 이동우 대표님하고 좀 비슷하게 좀 같이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동우 대표님은 그 ADC 이중항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ABL 바이오의 포텐셜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제 치매 관련해서 이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그 이중항체 ABL 301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노피에 1조 4천억 정도 기술 수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임상 1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에 따라서 추가 라이센스 아웃이 좀 기대가 되고 이 부분 피어 그룹인 드날리가 있는데 시총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동사는 지금 전체 시총이 1조 3천억 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ABL 503하고 ABL 103 이중 항체 물질 이 두 개 부분에 있어서 연내에 올해 안에 빅파마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최근 1,400억 정도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성공을 했고 또한 추가적으로 마일스톤하고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으로 한 4천억 정도 현금을 확보할 예정으로 재무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7월 들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한 100만 주 이상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앞에서 이동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1차 매수 구간이 2만 8천 원 정도인데 정고점 3만 원, 3만 1천 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2차 목표가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2만 5천 원 이탈하면 손절가를 잡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가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딥카스하고 이제 딥브레인이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딥카스 같은 경우는 심정지 예측 시스템으로 국내 AI 의료기기 최초로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으면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또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병원에 130개 이상 올 연말까지 진출을 할 예정이고 또 사용률도 70%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또 새로운 퇴행성 뇌질환 솔루션인 딥브레인이 있는데 이 부분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컨퍼런스에서 기존에 연구했던 그 결과 3건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 부분 딥브레인 솔루션을 미국 시장에 공식 런칭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동사도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AI 관련해서 노이즈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도 강한 큰 폭의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우려는 아마 없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1차 매수 가격이 그러니까 3만 1,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 가격은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만 8천 원으로 잡고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 주 주목할 핵심 섹터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타이밍이 딱 혁신 제품이 나타났습니다.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새롭게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아마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초부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지만 오히려 주주 환원 대신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저평가 해소를 기대하고 장기 투자해왔던 주주들은 싼 값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킬이라는 자주 섞인 한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필살기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보세요.